사람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보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때문에 더 오래 괴로워합니다.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는데 마음은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붙잡았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미 수없이 되뇌었던 생각인데도 마음은 또다시 같은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후회라고 부르기도 하며 때로는 상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무엇이든 그 기억은 현재의 마음을 붙잡아 둡니다. 신기한 것은 그 일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 장소도, 그 시간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일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겪는 많은 고통은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붙잡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한 번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억은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실제로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래서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실패는 지혜를 남기고 이별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이 배움이 아니라 짐이 되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를 무겁게 만드는 그림자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를 다시 살고 있습니까?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오래전 한 장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과거를 계속 생각하면 언젠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후회는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고 미련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끝없는 재판을 엽니다. 그날의 나를 다시 심판하고 그날의 선택을 다시 비난하며 이미 끝난 삶을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오늘이라는 시간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창밖의 계절은 바뀌고 나무는 새잎을 틔우고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자연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나간 시간을 품은 채 발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바라보며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은 어제 흘러간 물을 붙잡지 않습니다. 나무는 떨어진 잎을 다시 가지에 매달지 않습니다. 계절은 떠난 봄을 붙잡지 않고 다음 계절을 맞이합니다. 자연은 지나간 것을 애써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남겨둔 자신의 마음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왜 인간은 이미 끝난 시간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왜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과거와 화해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우리는 과거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더 조용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아침은 다시 찾아오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며 오늘은 내일이 되고 내일은 언젠가 또 하나의 과거가 됩니다. 세상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서는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실패, 한마디 말로 끝나버린 관계, 붙잡지 못했던 사람, 용기를 내지 못했던 순간. 시간은 이미 그곳을 지나왔는데 마음만은 아직 그날을 떠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과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로 계속 데려오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같은 장면을 수없이 떠올리고 같은 대화를 다시 머릿속에서 이어가며 그때는 하지 못했던 말을 상상 속에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끝난 시간을 다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괴롭게 하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현실과 기억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은 눈앞에 없는 장면을 마치 지금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립니다. 그래서 눈앞에는 평온한 하루가 펼쳐져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폭풍이 다시 불어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식이 가진 이 특성을 매우 예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은 현실보다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 때문에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그 현실을 붙잡아 계속 살아있게 만듭니다. 마치 꺼진 불씨 위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기억은 시간이 식혀놓은 상처를 다시 뜨겁게 만듭니다. 물론 기억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배우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며 지난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은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길잡이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짐은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많은 사람이 이 둘을 혼동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벌주기 위해 과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심판하고 이미 지나간 선택을 계속 후회하며 이미 사라진 시간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떨어진 낙엽을 다시 나무에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계절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서만큼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후회가 깊은 사람일수록 현재를 살아갈 힘도 함께 잃어버리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한 번에 하나의 시간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붙잡을 손이 비게 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도,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도 마음은 여전히 오래전 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신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깊은 산속을 흐르는 계곡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납니다. 하지만 바위를 품고 흐르지는 않습니다. 잠시 스치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앞으로 흘러갑니다. 만약 강물이 지나온 모든 돌을 붙잡고 흘러가려 한다면 결국 아무 곳에도 닿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며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억을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삶은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거는 당신의 일부일 뿐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의 실패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한 번의 이별로 자신의 삶을 판단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장의 페이지가 책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듯 한 번의 사건이 당신의 인생을 모두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를 인정합니다. 그 일이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그때의 자신도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일부였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억과 싸우지 않습니다. 기억을 품되 그 기억이 오늘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과거는 족쇄가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비로소 어제의 자신이 아니라 오늘의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미 끝난 일을 가장 오래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보다 이미 지나간 일을 더 자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대부분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 한마디는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아쉬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후회가 되고 후회는 어느새 삶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오래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후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라보는 일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과거를 상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었던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조금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조금 덜 욕심을 부렸더라면, 이 모든 생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는 세상을 끊임없이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그 상상 속의 삶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점점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았는지도 알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압니다. 그러니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보면 정답은 너무나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었을 수도 있고, 서툴렀을 수도 있으며, 두려움 때문에 틀린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그 시절의 나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보다 끊임없이 과거의 자신을 심판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판사는 바로 자기 자신이고, 피고도 자기 자신이며, 증인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에는 끝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도 오래전에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의 지혜를 가지고 그때 미숙했던 자신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 싹을 틔운 어린 나무에게 왜 거목처럼 버티지 못했느냐고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바다를 만난 작은 배에게 왜 폭풍을 완벽하게 피하지 못했느냐고 꾸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역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미숙했기 때문에 실수했고, 실수했기 때문에 배우며, 배웠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선택이 완벽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덜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발을 헛디딜 때가 있습니다. 잠시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산 전체를 실패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선택은 인생의 일부일 뿐, 인생 전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후회는 그 일부를 전부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장면의 삶 전체를 가두어 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마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미 끝난 일을 붙잡는 사람은 2번 잃는다. 한 번은 그 일을 겪을 때 잃고, 또 한 번은 그 일을 놓지 못할 때 잃습니다. 결국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면서 현재마저 빼앗아 갑니다. 오늘의 웃음을, 오늘의 사람을, 오늘의 기회를 조용히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해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름도 같은 모양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람도 이미 지나간 숲을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늘 새롭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멈춰 선 기억 앞에서 오랫동안 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어쩌면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일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를 더 이상 재판하지 않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나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족함 덕분에 지금의 나는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후회는 조금씩 삶의 지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과거를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분명 그 말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흐리게 만듭니다. 선명했던 기억도 조금씩 옅어지고 뜨겁던 감정도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며 또 다른 사실을 마주합니다. 어떤 상처는 몇 달 만에 희미해지지만 어떤 상처는 10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아픕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시간이 아니라 집착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사건이 계속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그 사건을 계속 붙잡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처는 한 번 생깁니다. 하지만 집착은 그 상처를 매일 다시 열어봅니다. 마치 아물어가는 상처를 손으로 계속 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낫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 속에는 단순한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사랑,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무너진 자존심,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기억 속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놓는 것이 그 사람을 잊는 일처럼 느껴지고 그 시절의 나를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매달리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쯤은 들고 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돌을 끝까지 품고 정상까지 가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가벼웠던 무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돌이 무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무거워진 것입니다. 상처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같은 무게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상처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계속 들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처받은 사람을 탓하는 말은 아닙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아픕니다. 눈물도 필요하고 슬픔도 필요하며 충분히 아파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인간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본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평생 붙들고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멈춥니다. 상처가 자신의 일부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처음에는 하나의 경험이었던 것이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경험과 존재는 다릅니다. 당신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지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 상처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당신은 이별을 겪은 사람이지 이별로 정의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사건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놓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잃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진짜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창밖의 나무를 보십시오. 겨울이 오면 잎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나무는 떨어진 잎을 붙잡고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잎은 나무의 일부였지만 나무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잎을 보내야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은 말없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분명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슬펐고 그래서 오래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영원히 붙잡는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까지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결국 인간의 자유는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아줄 줄 아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기억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제자리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때부터 비로소 과거를 등에 업고 걷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뒤에 두고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놓는다는 것을 곧 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를 탓합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걸 보니 나는 아직 극복하지 못했구나. 왜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걸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잊지 못할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조용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기억이 남아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에 끌려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기억이 없다면 성장도 없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실패했던 순간도, 눈물 흘렸던 밤도 모두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을 없애려는 일은 자기 삶의 일부를 지우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기억이 아니라 기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잠시 쉬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그칠 때까지 하늘만 원망합니다. 비는 같지만 그 비를 바라보는 마음은 다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처를 떠올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장면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분노하고 후회하고 스스로를 원망하며 몇 년 전의 감정을 오늘 다시 살아냅니다. 기억은 같지만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과 싸웁니다. 떠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억지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밀어낼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공을 억지로 누르면 손을 놓는 순간 더 크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기억은 더 강한 힘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려놓음은 잊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나는 많이 아팠어. 실수도 했고 많이 울기도 했어.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는 다릅니다. 이 한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억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숲속을 걷다 보면 오래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거친 껍질에는 번개를 맞은 흔적도 있고 부러졌던 가지의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나무는 그 흔적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처만 바라보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가지를 내고 새로운 잎을 틔우며 조용히 계절을 살아갑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생명은 계속됩니다. 인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란 완벽하게 치유된 상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걸어가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없어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상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상처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닌 상태에서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과거를 잊지 못해서 괴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까? 혹시 마음 한편에서는 그 기억을 놓는 것이 누군가를 배신하는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시절의 나를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놓는다고 해서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기억을 마음속 가장 무거운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한편에 놓아두는 일입니다. 필요할 때는 꺼내어 배움을 얻고 평소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을 완전히 바꾸는 차이입니다. 강은 지나온 산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산 아래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강은 결국 바다를 만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곳에 머물지는 마십시오. 기억은 뒤에 두고 발걸음은 앞으로 향할 때 비로소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삶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과거가 모두 정리된 뒤에 현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과거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존재한다. 어제는 이미 사라졌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일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현재는 늘 비어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오늘을 살아본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후회를 떠올리고 점심에는 오래전 상처를 생각하며 밤이 되면 다시 그때의 선택을 되새기지는 않았습니까? 몸은 오늘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해가 흘러갑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가 가장 많이 잃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를 가장 많이 낭비하는 방식이 이미 지나간 시간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간은 앞으로 흐르는데 마음은 뒤를 향하고 있으니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산길을 걷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계속 뒤를 돌아보며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나온 길은 잘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놓인 돌부리와 굽은 길은 보지 못합니다. 결국 넘어지는 이유는 과거가 아니라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만 바라보느라 현재를 놓칠 때 더 자주 흔들립니다. 자연은 늘 지금을 살아갑니다. 봄은 겨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름은 봄을 붙잡지 않습니다. 가을은 떠난 여름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계절은 자기 차례가 오면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억지로 어제를 되돌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도 자연에게서 이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온전히 느끼는 것,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잠시 바라보는 것,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자신을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 모든 후회가 사라지는 날, 모든 상처가 아물어버리는 날.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오늘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삶은 그 오늘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특별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과거를 떠돌고 있다면 평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과거는 정말 오늘보다 더 소중합니까? 이미 끝난 시간을 붙잡느라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소중한 하루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강물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햇살은 오늘도 창가를 비추고 있습니다. 계절은 오늘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말없이 새로운 하루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만 아직도 오래전 한 장면에 머물러 있다면 삶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만이 어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기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기 시작하면 과거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억지로 밀어낼 필요도, 애써 잊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어둠이 스스로 물러나듯 오늘이라는 빛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어제의 그림자는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것을 손에 쥡니다. 사람을 붙잡고, 추억을 붙잡고, 후회를 붙잡고, 때로는 이미 끝난 시간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나의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하나의 긴 여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필요한 것만 챙깁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아무리 걷고 싶어도 오래 걸을 수 없습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아 온 후회와 상처, 미련과 자책은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그것을 품고 걸어왔다면 이제는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은 과거를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놓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은 상처를 놓으면 그 사람을 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를 놓으면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멈추면 사랑이 끝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은 붙잡는다고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은 아파해야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는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잘못이 오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먼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바로 과거의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려 합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었겠지. 그때는 많이 힘들었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에게만큼은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의 자신을 아직도 심판하고 이미 끝난 선택을 아직도 벌주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자신에게 끝없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당신도 누군가의 사랑을 원했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렸기 때문에 배우게 되었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존재합니다. 만약 그 모든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숲속의 오래된 나무는 굽은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친 껍질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흔적이 세월을 견뎌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삶의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견뎌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의 오늘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결정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당신입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지는 오직 현재의 당신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은 바다를 향해 흐르면서 지나온 산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새잎을 틔우면서 떨어진 잎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지나간 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고요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거는 당신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 시간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당신의 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잊어버려도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웃는다고 해서 그 시절의 진심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벌주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어제를 배신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제를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붙잡지 않는다. 그 시간에서 배움을 얻고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오랫동안 하나의 기억을 품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 기억이 당신을 울리기도 했고 멈춰 서게 만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품은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당신이 걸어갈 내일은 과거를 잊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와 화해한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조용히 마음먹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과거를 지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삶의 스승으로 삼되 삶의 주인으로 만들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바라보는 마음은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물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바다에 닿습니다. 계절은 어제를 붙잡지 않아도 다시 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당신을 만든 일부일 뿐,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제를 붙잡는 삶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오래도록 찾고 있던 평온은 과거를 바꾸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 속에 이미 조용히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